안녕하세요, 한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 금일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매수 타점과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이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끝낼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 보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정확한 이 방향성 설정과 타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끌고 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됐다 이러신 분들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또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보시면 삼성전자 HBM4에 대한 내부 콜 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엔비디아 납품이 임박했다. 지금 수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60%였던 수율이 80%까지 올라온다고 했을 때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해지면서 엔비디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라고 하면서 HBM3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락 변동성이 크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는 있는 과정 안에서 이제는 하이닉스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특히나 HBM3 관련해서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 싼 가격에 공급하는 이슈가 있었다고 한다면 HBM4부터는 동등한 가격에서 그 동등한 수량에 대한 이 점유율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구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추론 칩이라고 하죠. TPU 관련해서 엄청난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TPU에 납품하고 있는 TPU를 공급하고 있는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TPU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TPU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GPU건 TPU건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HBM 관련해서 TPU에 들어가는 이 수량이 6개에서 8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PU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는 엔비디아 쪽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AMD 그리고 브로드콤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4분기 실적 26년도로 이어지는 이 실적에 있어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내년 영업이익 관련해서 지금 100종에 대한 영업이익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또 확인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죠. 일전에 88,000원 찍었던 시점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었지만 이때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내년 HBM에 대한 출하량이 3배가량의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흔들릴 때 아니다. 오히려 이 움직임 변동성이 우리에게 마지막 매수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 박스권에서 급등 이제는 급등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한 차례 다시 한번 눌림을 줬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권에서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라 눌렸을 때 그때 우리가 또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갈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을 터치할 때마다 이제는 올라가겠지 하면서 추격 매수하고 박스권 하단에 터치할 때마다
추가 급락이 나타나면 어쩌나에 대한 이 불안감으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에는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때 매수하고 그리고 이때 매도했다가 실수하시는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폭발적인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절대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이 박스권을 활용을 해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이 매수 기회,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목표가 설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니까 불안감에 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위 구간에 접근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만 떨어져도 손실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불안하실 수 있는데, 자, 절대 불안하실 이유 없고요. 제가 매일같이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정보방도 또 따로 운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매도 타점까지만이라도 함께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가운데서 타점을 또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갈 때는, 자, 우리가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 외인들의 물량 변화,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왜 여기에서 한 차례 눌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풋옵션과 콜옵션 그리고 행사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외인들의 포지션이 풋옵션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그 반면에 콜옵션에 대한 이 물량이 엄청난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인들도 곧바로 올려 세우기보다도 한 차례 눌림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집하고 나서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이 물량을 보더라도 외인들만 보면 되겠죠. 콜옵션에 대한 누적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고 풋옵션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확인하고 있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차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눌렸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타점을 함께 잡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거죠. 12월 달에 FOMC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물과 옵션에 대한 동시 만기일이 대기 중에 있다. 근데 이 일정 자체가 다시 한번 올릴 수밖에 없는 일정이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보시면 9월 달에 들어와 있는 선물과 옵션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있고요.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콜옵션 물량이라고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을 바라보고 들어와 있던 이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급락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이들도 수익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히려 손실 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도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물량을 소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FOMC에 대한 일정을 보더라도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0.25bp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FOMC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승과 박스권, 그리고 또 상승과 박스권, 또 상승을 만들어가는 이런 동일한 패턴이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일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박스권, 상승과 이런 박스권,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되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특정 구간에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눌렸지만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릴 수 있는 이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만큼 절대 매수 타점 놓치시면 안 되고, 또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또 바로 이거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매도할 때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당장에 오늘보다도 내일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인 만큼 함께 매도 타점까지만 함께해서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혼자 계셔서 실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함께 좀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코멘트 드리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곳 정보방도 곧바로 여러분들
입장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더보기란에 보시면 상세 페이지 보시면 설명란에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또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제가 뭐 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 10년 이상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우여곡절 많이 겪었고요. 제가 또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제가 노력해가지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재능 기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해줄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 이 정도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공유받고 나서, 그리고 함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또 극대화시키는 이런 대응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삼성전자 코멘트 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서 실시간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게끔 대응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서 함께 대응을 해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또 진행될 이 미국 증시라든지 산업 관련해서, 그리고 H뱅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분석하고 나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릴 거고요. 빠르게 여러분들 입장하신 만큼 그만큼의 더 여러분께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매일 또 영상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영상 확인하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다시 뵙도록 하죠.